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프라이빗 디스플레이 옵션을 켠 화면인데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걸 각도를 약간 틀어보죠? 와, 미쳤다 진짜. 알람이 내려오는 정확히 그 픽셀마다 알림 내용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삼성 신제품 행사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와 버즈4 시리즈를 구경하러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는 삼성 갤럭시 애플 모먼트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뜻인지 제품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들어간 프라이빗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업계에서 아주 오랜만에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프라이빗 디스플레이 옵션을 켠 화면인데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걸 각도를 약간 틀어보죠? 와, 미쳤다 진짜. 알람이 내려오는 정확히 그 픽셀마다 알림 내용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디스플레이는 이름 그대로 타이니 내 디스플레이를 훔쳐보지 못하게끔 디스플레이의 시야각을 픽셀 단위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퀵 패널에서 프라이빗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곧바로 기능을 끄고 켤 수 있는데요. 이 옵션을 켜면 이렇게 화면 전체에 걸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동작하면서 스마트폰을 기울여 보면 와, 화면이 아주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정 창에 들어가면 더 상세하게 이 기능을 작동하게 할 수도 있어서 일단 특정 앱에서만,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뱅킹 혹은 메신저 앱에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잠금 화면에서는 자동으로 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에 있는 옵션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거를 활성화하고 옆에서 보면 와, 확실히 화면이 더 잘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측면 버튼 옵션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프라이빗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는데요. 실제로 눌러서 실행하죠? 정면의 화면 밝기는 살짝 어두워지긴 하는데요. 옆에서 폰을 보면 화면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심지어 아래쪽에서 폰을 봐도 화면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시각 차단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가는 올레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많은 픽셀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가는 이 픽셀 일부에는 라이트 실드라고 해서 일종의 벽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로 떼어보면 이렇게 격벽처럼 픽셀에서 나오는 빛이 사방에 퍼지는 걸 막게끔 돼 있죠. 자, 그럼 이 라이트 실드가 디스플레이 컬러 필터에 부착된 상태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옆에서 바라보면 특정 픽셀은 옆에서 볼 때 빛이 막혀 시야각이 아주 좁은 내로우 픽셀이 되고, 어떤 픽셀은 시야각이 넓은 와이드 픽셀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세팅을 켠다는 거는 사실 이 와이드 픽셀의 소자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정면에서는 내로우 픽셀이 선명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각도를 틀면 라이트 실드에 막혀 픽셀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 구조가 대단한 건 기존의 사생활 보호 필름의 경우 픽셀 위에서 마치 블라인드 같은 구조물로 편광 효과를 만들어 시야각을 차단하는데, 이러면은 편광되는 각도에 따라 내용 차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중 상당수의 사생활 보호 필름이 아래나 위에서 보면은 아예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대로라면 360도 어느 각도라도 동일하게 효과가 발생하고요. 애당초 라이트 실드가 소자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UX가 움직여도 픽셀 하나하나의 시야각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시야각을 실시간으로 바꿔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이 픽셀 모형은 디스플레이 광인 컬러스케일님께서 직접 제작한 픽셀 모형으로, 혹시라도 관련해 더 자세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면 컬러스케일님 유튜브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넘어가서 지금 이 프라이빗 디스플레이 원리나 작동 방식을 보면 뭔가 되게 애플스럽지 않나요? 디스플레이 분야의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스마트폰에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기능 하나만 따로 떼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 갤럭시 OS와 매끄럽게 결합을 시도하면서 경쟁자와 완전히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삼성 측 설명에 따르면 주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 등을 활용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처럼 타인이 내 화면을 보기 쉬운 환경임이 자동으로 인식되면 프라이버시 모드가 켜지는 기능을 구현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삼성이 확실히
뭔가 이 기능에 대한 감을 잡고 또 발전시키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려한 결합은 언제나 애플만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 프라이빗 디스플레이 기능은 그동안 우리가 애플 제품을 쓰면서 감탄했던 It Just Work의 디테일을 삼성전자의 제품에서 맛보는 아주 드물고도 짜릿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경우에는 외관도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전작보다 더 둥근 모서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패밀리들과 거의 동일한 공유를 가지게 되면서 시리즈 일체감이 강화된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울트라가 더 젊어진 느낌이라 좋은 시대라 보여지고요. 카메라 섬 역시 전작과 다르게 3개의 카메라가 하나로 묶인 아일랜드 형태로 디자인을 바뀌면서 다른 갤럭시 S26 형제들과 비슷한 카메라 섬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작에서 올리브 링이라면서 호불호가 좀 있었던 카메라 링 역시 사라지면서 확실히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죠. 다만 레이저 오토포커스 파트와 3배 광학줌이 달린 카메라 부분은 전작보다 약간 더 튀어나온 듯한 모습인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실 분들도 있을 법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측면을 보면 이 제품의 프레임 재질이 다른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작이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다고요. 이 덕분인지는 몰라도 전작 대비 무게는 살짝 감소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후면 재질의 경우 일반형 플러스 울트라 모두 고릴라 글래스 아머 2를 쓰는데요. 셋 모두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무광 마감을 사용해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일반 플러스 울트라 라인업의 통일성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크기는 163.6에 78.1mm로 전작 대비 가로 세로는 0.5에서 0.8mm로 소폭 커졌지만 두께는 7.9mm로 0.3mm가 얇아졌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티가 거의 안 나는 변경점이긴 합니다. 넘어가서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작 사례와 달리 모든 갤럭시 S26 라인업 일반 플러스 울트라 라인업 할 거 없이 색상이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가장 반가운 색상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존버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크림 멍텅한 크림색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쨍하고 밝은 그 화이트 색감이 맞고요. 무광 처리돼서 번들거리지 않는 그 옛날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본 색깔 블랙인데요. 원래 막 삼성에서 3닷 전용 컬러로만 화이트 블랙을 내놓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이번에는 짙고 클래식한 블랙, 깔끔하고 고급진 그 블랙에 빛에 따라 약간 메탈 무광 질감이 느껴지는 그 색상이 S26 전 시리즈에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코발트 바이올렛, 딥한 보라색이긴 한데요. 아이폰의 딥 퍼플 색깔보다 약간은 색감이 더 살아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튀지 않고 세련돼서 무난하긴 한데 생각보다 퍼플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한 번쯤 실물을 보고 고르시길 추천드리고요. 넘어가서 스카이블루의 경우 푸른기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간 전작과 거의 비슷한 색감인데요. 연한 색감, 파스텔 톤의 색감을 찾으신다면 이 컬러가 딱 맞는 선택이 될 듯합니다. 삼성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한 단독 컬러의 경우 핑크 골드와 실버 섀도우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핑크 골드의 경우 화이트 톤의 은은한 핑크빛, 노란 피치 색상이 묻어나는 제품인데요. 작년에 S25 울트라 3닷 전용 컬러와 거의 색상이 비슷합니다. 실버 섀도우는 그레이 톤이 도는 짙은 금속 느낌의 제품인데요. 빛에 따라 가장 화려해 보이는 색상이 될 수도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화이트 다음에 이 색상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은갈치색 말고 낚시로 잡은 갈치 뭔지 알아요? 자, 이제는 AI 기능을 다룰 차례인데, 제가 앞서 이 갤럭시 S26이 삼성의 애플 모먼트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갤럭시 S26의 AI 기능들을 보면서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미나이 로출에서 곧바로 자동화 기능이 실행되더니 제미나이가 스스로 휴대폰에 우버 앱을 켜서 말한 목적지로 차량을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이게 컴퓨터 쪽에는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일을 시키면 AI가 알아서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실행되는 그런 AI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는 갤럭시에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AI가 알람을 주면은 들어가서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만 진행하면 됩니다. 진짜 편리하면서도 무시무시하죠? 뿐만 아니라 이번 갤럭시 S26 행사장에서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소개하면서 보여줬던 기능과 거의 유사한 기능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막 호주가 그립다 이러면서 그때 찍었던 거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친구가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AI가 이 맥락을 막 파악하더니 사진 공유를 추천하고요. 이거를 터치하니까 사진 앱에서 호주에서 찍힌 사진만 검색해서 보여주죠. 같은 방식으로 일정에 대해 대화를 하면 캘린더를 보여주거나 아예 해당 일정을 보여주는 AI 기능을 S26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따라서 혹은 상황 맥락에 따라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액션을 제한하는 기능을 나우너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게 애플 인텔리전스 소개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거 기억하시죠? 다만 현재까지 관련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 갤럭시는 확실히 AI 에이전트 혹은 앱을 넘나드는 정보 활용 기능을 꽤 유려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빅시비에서는 눈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은 그 맥락을 알아듣고 알아서 설정창에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기능을 알아서 켜는 걸 제공할 정도로 AI 기능과 휴대폰 작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것보다 이 현장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뉴스는 이 갤럭시에 퍼플렉시티 AI가 들어온다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면 제미나이를 썼다가 빅시비를 썼다가 퍼플렉시티를 썼다가 이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흥미로냐면은 이게 되게 전형적인 플랫폼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아이폰에서 사파리 검색 엔진 고를 때 사용자가 구글, 야후, 덕덕고 이런 걸 고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갤럭시 스마트폰 내에서 AI를, 더 나아가 앞서 설명한 에이전트 AI를 사용자가 골라 쓸 수 있다면, 삼성은 그 갤럭시 설정 창에 어떤 AI를 옵션으로 제공할지 혹은 제공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AI 서비스의 플랫폼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AI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가 대략 4억 대 가량에 추정되는데, 각각의 디바이스에 특정 AI가 구현되거나 혹은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파급력은 대단하겠죠.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을 갖춘 기업 삼성이 AI 시대의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을지 저로서는 꽤 흥미가 가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파트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아쉬운 점부터 좀 먼저 이야기할게요. 카메라 사진 결과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센서의 세대 교체가 갤럭시 S26 울트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는 약간 더 밝은 렌즈를 썼다는 것 정도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카메라 성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더 밝은 렌즈와 AI 알고리즘으로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나이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는 촬영에 나가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꽤 흥미로운 기능이 몇 개 추가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오션 모드라고 해서 수중 촬영 시에도 정확한 색감을 가진 결과물이 나오도록 돕는 모드가 공개됐습니다. 바닷속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정말 푸르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오션 모드를 켜게 되면 AI 알고리즘을 통해 바닷속의 피사체들도 정확한 색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기능은 산호초를 보호하는 활동가 혹은 단체에게만 활성화된 기능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기능이 풀려서 갤럭시 S26 울트라에서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요. 다음은 APV 삼성 로그인데, 쉽게 말하면은 애플 로그처럼 갤럭시 시리즈 전용 로그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이용해 찍은 촬영물은 일반적인 영상 결과물과 달리 더 많은 색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편집을 통해 색상이나 톤을 더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건 갤럭시 S26 울트라의 경우 럿, 쉽게 표현하면 색감을 잡는 데 필요한 프리셋을 곧바로 세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면은 영화 장르별로 주로 쓰이는 럿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스릴러 모드로 하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긴 하네요. 로그 촬영 그리고 럿, 사실 이거는 전문가에게 주로 쓰던 기능인데, 이런 옵션들을 통해 로그나 럿 같은 재밌는 기능들이 더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플러스 라인업의 경우 광각 카메라와 300 광합중 카메라에 개선된 버전의 센서가 장착됐다는데, 이 지점은 확실히 사진을 찍어봐야 체감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충전 관련해서는 세 기종 모두 한두 개씩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경우 일반형 라인업에서 용량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전작 4000mAh에서 4300mAh로 약 7.5% 증가했는데요. 다만 충전 속도 부분에선 유선 최대 25W, 무선 최대 15W로 전작과 같은 속도입니다. 반면 갤럭시 S26 플러스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변함없이 5000mAh에 유선 충전 속도도 45W로 전작과 같지만 무선 충전 속도가 소폭 증가하여 최대 20W의 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망의 울트라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전작과 같지만 유선 충전 최대 출력이 60W로
무선 충전 속도 역시 25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세 제품 모두 이번에도 후면에 무선 충전을 위한 자석이 내장되지 않아 마그네틱 케이스를 껴야만 애플 맥세이프와 비슷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 중 일반형 모델은 눈에 띄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스펙 시트상 특징으로 보면 전작 대비 화면이 아주 조금 증가하고 배터리는 약간 더 늘어난 수준이고요. 특히 거의 몇 년째 카메라 센서 부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멈춘 상태이며 올해도 UWB가 달리지 않았죠. 앞서 제가 갤럭시 애플 모먼트란 말을 했었는데 이거를 약간 삐딱하게 해석하면 일반형 제품은 전작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비싼 고급형 라인업에만 집중하는 아이폰 17 이전의 애플과 비슷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부디 다음번에는 일반형과 플러스 라인업에도 더 많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더 말해보자면 결국에는 가격과 칩 그리고 메모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일반형과 플러스도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경우 엑시노스 2600 칩셋에 12기가 램을 장착한 제품이 각각 125만 4천원, 145만 2천원으로 시작가는 전작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512기가로 올라가죠? 가격이 150만원대부터 시작하고요. 원래부터 가격대가 있었던 울트라의 경우에는 16기가 메모리의 1TB 모델의 가격이 무려 250만원에 달하거든요. 최신의 스냅드래곤 칩셋을 탑재한 데다 최근 급등한 메모리 가격 때문에 이런 가격 책정이 이뤄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갤럭시 버즈 4의 경우 커널형의 프로 모델과 오픈형 일반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디자인이 전작 대비 아주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삼각형 스템의 블레이드 라이트가 아주 인상적이던 전용도 디자인에서 이제는 헤어라인이 돋보이는 금속 재질이 후면에 덧붙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스 역시 위에서 아래로 꽂던 방식으로 눕히는 방식이 됐습니다. 유닛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전반적인 모양새는 스템이 아래로 내려오는 콩나물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이 스템 쪽을 꾹 누를 수 있도록 약간의 홈이 파져 있어서 전작 대비 파지감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이는 바로 이 거대한 마이크 구멍입니다. 여기에 주변 소음을 듣고 차단하는 마이크 캔슬링 기능 작동을 위해 필요한 마이크와 함께 귀와 이어폰 내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공기 흡입구가 디자인됐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크기가 조금 생각보다 커서 방수에 조금 취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삼성전자 관계자분 말씀에 의하면은 절대 그럴 리 없다. 방수 실링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또한 이어팁의 경우 전작과 호환이 되긴 하는데 확실히 전작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뭔가 말랑말랑한 재질이거든요.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귓구멍을 더 편안하게 막아주는 소프트한 재질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끼고 있는 상태에서 착용감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현장은 꽤 시끄러워서 제대로 된 청음은 어려웠지만 음질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음과 고음이 꽤 분명하게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랑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이 구분이 꽤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ANC 성능은 꽤 훌륭한 편이었는데요. 에어팟 프로 3와 꽤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변은 허용 모드는 전작과 거의 비슷한 정도여서 개선점이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은 편이었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제품을 갖고 청음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4 시리즈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삼성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의 일부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과 하드웨어를 갖춘 어떤 그런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애플이 흔히 욕을 먹는 지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똑같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는 신호가 느껴지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갤럭시 신제품 중에서 울트라는 그 가격이 어떠하던지 간에 한 번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보시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즈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 현장에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체험하진 못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터넷 여론이 좋지 않던데 여론에 비해서는 성능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물이니까 실물 한 번쯤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저는 솔직히 얘는 좀 1테라? 250만원?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보면 산다니까. 오케이. 끌까?